안녕하세요. 전지적 타로 시점 윤아킴입니다. 자, 오늘 픽원 카드를 미리 제가 좀 뽑아 두었고요. 여러분들 오늘의 주제는 여러분들 작년과 올해의 애정 상황을 비교해 보는 카드를 한번 뽑아 보았습니다. 이제 새해가 되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새해라는 개념이 그죠? 뭐 작년 연말부터 새해 했었는데 설이 지나고 보통 이제 새해 운세도 많이 보시고 뭐 방비도 하시고 하시죠. 그 정도 리듬에 맞춰서요. 자, 내가 작년에는 이러했었는데 올해는 뭐 이랬으면 좋겠다. 실제로 어떻게 될 것이냐. 그리고 이제 흐름이 어떻게 가겠냐. 내가 혹시 조심할 건 없겠냐. 이런 거 한번 보기로 해요. 이 부분은 현재 뭐 연인이 있으신 분, 없으신 분, 또는 이제 결혼을 하신 분들도 이거는 애정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다 같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싱글이신 분들, 완전히 뭐 연인도 없고 썸도 없고 이런 분들도 경우에 따라서는 나타날 수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특별히 구분을 안 하고 전체를 읽고 싶긴 한데 어떤 식으로 나올지는 이제 열어봐야 알 것 같네요. 일단 여러분들 번호 1번에서 5번 사이에 마음이 가는 번호 하나를 선택하실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10초 정도 시간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선택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늘 뭐 1, 2, 3, 4, 1, 2, 3, 4, 5, 1, 2, 3, 4, 5, 6 이런 거 조금 다른 방법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생각을 한번 해보고 있는데요. 숫자가 이렇게 만들어진 이유가 뭘까요? 그죠? 가장 뭐 순서라든가 구분할 수 있는 제일 용이한 수단이기 때문에 이렇게 됐겠죠. 일단은 번호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자, 1번 뽑으신 분들, 작년 여러분들의 애정 상황들. 자, 이 1번 분들은 연인이 있으셨을까, 없으셨을까? 그리고 본인의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셨고, 올해에 본인이 바라시는 거는 어떤 걸까? 이런 거를 한번 보자면요. 일단은 작년 같은 경우에 여러분이 굉장히 뭔가를 이루고자 했던 것, 여기서 이제 애정에서 이루고자 하는 거이다 보니까 내가 누군가 굉장히 바랬을 수 있다라고 나옵니다. 되게 연결이 되고 싶었던 사람이 있었고, 그리고 그 사람의 존재가 나에게는 굉장히 빛나 보이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이 사람하고 이제 바램은 간절했으나 연결이 좀 안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 이외의 다른 것은 그 무엇에도 나는 관심이 없었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나의 생활 자체가 굉장히 좀 많이 좀 루즈한 생활을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면에서는 몸만큼은 편안했습니다, 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구체적인 애정사 이런 것들이 좀 발생하기는 힘들었을 거다라고 여겨집니다. 가끔씩은 누군가가 나의 마음을 다 흔들어 두고 떠난 뒤라 좀 더 쓸쓸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읽어지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내가 생각하는 이상형과 실제로 나에게 다가오는 사람들의 갭이 크다 보니까 실제 어떤 사귐으로 나아가지 않고
이상에 대한 꿈만 계속 부풀렸다. 이런 식으로 좀 읽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가을, 겨울쯤 접어들면서는 여러분들이 뭔가 좀 시도를 해봤을 수도 있고요. 또 상대방에게 나의 존재를 드러내기 위한 어떤 액션들을 간접적으로라도 했을 수가 있다라고 나옵니다. 이것은 만약 남자분인 경우에 좀 심심하고 지루한 나의 일상을 연애로서 한번 메꿔보려 하는, 삶의 활력소를 찾아보려 하는, 또 내가 정말 괜찮다라고 생각되는 여성분을 찾아다녀 보는 그런 상황이었을 수도 있고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참 삶 자체는 재미없었지만 가끔 대시를 해주는 사람들 때문에 즐겁기는 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이 오래가는 어떤 즐거움, 행복 이런 쪽이 아니라 잠깐의 충족에 불과했다. 이런 내용들도 좀 있습니다. 아마 1번을 뽑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봄이나 가을, 겨울 정도에는 누군가와의 썸씽이 있을 수도 있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이게 이제 본인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뭘 하고 싶지 않았던 상황이고 상대방들이 나에게 많은 접근을 좀 해주었다가 됩니다. 여자분들 같은 경우요.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본인이 하신 거죠. 근데 여기에서 여자와 남자라는 것은 실제 성별도 많이 차지하겠지만은 여자라도 굉장히 남성적이고 본인이 적극적으로 무언가를 먼저 성취하려는 경향의 사람은 여기서 좀 남성적인 성향으로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별을 떠나서 아마 조금 적극적인 분들은 뭔가를 해보셨을 겁니다. 특히 가을, 겨울에 해보려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것이 뭔가 뚜렷한 성과를 가져오진 못했습니다. 이렇게 보입니다. 다른 사람 때문에 마음만 동한다는 식이에요. 상대방이 뭔가 가능성의 어떤 그 끝자락을 살그머니 보여줘서 나는 그것 때문에 동하여 움직여 보았으나 그것이 상대방으로부터 약간 겸연쩍어 하면서 좀 거절을 하는 그런 어떤 모양새를 보게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이고요. 이제 새해로 접어들며 내가 바랬던 것은 무엇이냐. 이제 새해에는 진짜 사랑을 한번 해보리라. 뭐 여기서는 솔직히 사랑이라기보다는 단순한 연애에 가까운 이야기인데요. 연애를 하는 사람들이 모두 깊은 사랑에 빠져 있다고 보기는 좀 힘들기 때문에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뜨거운 연애를 한번 해보고 말 테야. 이런 생각을 좀 하고 계셨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이 약간 좀 그림의 떡과 같고 또 내가 나를 어떠한 일들로부터 자꾸 멀어지게 만들므로 그리고 나에게 주어져 있는 일들이 너무나 나의 발목을 잡고 있었기에 아직까지 사실 뭔가 아무것도 하지는 못했다. 뭐 이러한 상황이신 것 같아요. 이런 분들 어떻게 보면 현실적이고 조금 생활 밀착적인 연애나 사랑과는 좀 거리가 멀어 보이시는 분들입니다. 어쩌면 이분들은 제대로 연애나 사랑 이런 것들을 해보지 못한 마음속에 어떤 그림만 가득 그려져 있는 이런 분들일 가능성도 있겠다. 이렇게 읽히네요. 자, 이런 1번 분들에게 올해의 애정사는 어떻게 펼쳐질 것이냐. 자, 생각하지 못했던 경쟁자들에게 조금 둘러싸이죠. 요거는 본인이 누군가와 경쟁을 한다기보다는 본인을 두고 어떤 다른 두 이성이 경쟁을 하는 그림이 됩니다. 마치 작년에 이 우울하고 좀 심심했던 이런 상황을 약간 보상이라도 받듯이 두 사람이 본인에게 좀 다가오고 서로를 의식하고
또 두 사람이 서로 이기기 위해서 1번에게 좀 다가오는 경향, 이런 식으로 보여지거든요. 근데 요거는 1번 분이 여성분이든 남성분이든 간에 요 관계 안에 있는 여성분의 선택일 것이다 라고 여겨집니다. 만약 이것을 뽑으신 분이 남자분이시고 다가올 두 사람이 여자분이라면 그 여자 중에서 조금 더 연장자인 여자의 뜻에 의해서 그분이 이제 본인을 선택하시거나 또는 그분이 본인을 양보하시거나 이런 형태로 아마 갈 것이다. 그리고 여자분이시라면은 본인의 의지대로 본인이 선택하는 사람이 곁에 다가오겠지만 선뜻 선택을 좀 못하시는 상황입니다. 이 두 사람이 동시에 나에게 공존하는 것이 좀 더 행복하다, 좀 더 안락하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빨리 선택을 해서 나머지 한 사람에게 자유를 주는 일을 굳이 하지 않는다라고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지켜보시는 거죠. 두 사람 중에 누가 나에게 조금 더 잘할 수 있느냐, 앞으로 미래의 내 생활 안에 어떤 사람이 있었을 때 좀 더 이 그림이 아름다울 수 있느냐, 이거를 아마 생각을 해보시게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약간 행복한 고민을 하시는 걸 수도 있고요. 또 이럴 수도 있죠. 없을 땐 한 명도 없더니 왜 갑자기 나타나 경쟁을 하고 더 이렇게 나를 헷갈리게 만드느냐, 이런 것도 좀 있습니다. 이제 보통 조금 사람을 만나보고 연애를 해보고 나랑 맞는 사람 안 맞는 사람의 성향을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은 솔직히 선택이 좀 쉽습니다만, 지금 이 경우는 선택을 하기가 조금 난감해서 선택을 못한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장점과 단점을, 장점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장점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그 장점을 취할 필요가 없는 것도 있고요. 상대방이 뭔가 단점을 가졌다 하더라도 내가 그 단점에 기여해서 장점으로 만들거나 또는 그 단점으로 인해 나를 좀 더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나보다 조금 한 수 위의 사람도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장점이 반드시 선택의 조건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이런 1번 분들에게 만약 올해를 관통하는, 저의 올해 1년 동안 연애에서 제가 무엇을 주의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사람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제가 바른 선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만약에 물어보신다면, 본인의 종교, 만약 종교가 있으신 분이라면 본인의 종교에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종교가 없으신 분이라면 보통 우리가 명상이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고요한 시간, 그리고 충분히 쉬고 힐링하는 시간을 많이 가짐으로써 마음이 안정되어서 거기에서 얻어지는 내 마음이 한없이 고요할 때 이것이 맞다라고 생각되는 그 답을 나의 선택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게요. 만약 두 사람이 서로가 선택을 요구하며 다투고 있는 경우에 나는 조금 빠져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며 누가 좀 더 나의 이상에 가까운지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분들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2번 한다는 얘기도 안 하고요. 자, 2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2번 분들의 작년 상황은 어땠을까요? 여기도 조금 좋지 않은 상황이 있지 않았나. 자, 봅시다. 자, 2번 분들은 아마도 작년에 내가 사랑할 준비가 충분히 되었었고, 작년 같은 경우에요. 사랑할 준비, 누군가를 받아들일 준비가 충분히 되었었다. 그래서
이번 분은 어떤 사람과의 연애가 진행이 되어 버렸죠. 진행이 되어 버렸는데 그것이 진행이 되고 난 뒤에 이렇게 상황들을 이렇게 보았을 때 어떤 면에서는 내가 좀 호기심 있죠. 궁금한 거, 사랑에 대해서 궁금했던 거, 상대방에 대해서 궁금했던 거, 그것들만 좀 취했던 해가 아니냐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이제 이번 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나이가 아주 많다거나 또는 이제 뭔가 연애를 좀 이렇게 농밀하게 했던 그런 상황들은 아니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만약에 좀 깊은 연애를 했었다 하더라도 짧게 끝나는 연애였을 것이다. 어떤 사람이 굉장히 궁금하고 또 처음 본 순간에 느꼈던 그 감정들이 굉장히 나를 좀 휘몰아치게 해서 어떻게 보면은 좀 금사빠 기질의 연애를 반복했다. 이렇게 보여요. 사랑에 쉽게 빠졌고, 그리고 그것이 또 어느 정도 격정적으로 진행이 되었었고, 그러면서 나의 호기심이 좀 풀어졌을 무렵에 내가 상대를 놓았든, 상대가 나를 놓았든, 놓아버렸던 거죠. 좀 캐주얼하고 산뜻하게 사랑했다. 라고 볼 수도 있고요. 가끔씩은 좀 이기적으로 나만 생각하는 식의 사랑을 했습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제 지금 이번 분이 약간 깨달은 것은 뭐냐면 조금은 그 사람에 대한 궁금증이 약간 남아있을 때 헤어지는 게 참 좋구나를 안 거예요.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헤어지라는 말은 아마 이번 분의 작년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여겨지는 그림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좀 감각적으로 다가왔던 사람, 어떤 느낌을 주면서 다가왔던 사람하고의 사랑이 진행이 되어버렸다. 내지는 이제 이런 거 있어요. 누군가들은 저에게 다가왔죠. 그러나 저는 그것을 오는 족족 차버렸죠.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감정은 일어났으나 그것을 절제하였다. 그리고 그 사람의 나에 대한 그 설레는 감정 또는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안달이 난다고 해야 되나? 그런 감정들만 일으켰던 한 해였던 것 같다. 사실상 이번 분들 같은 경우도 조금 그 마음이 많이 가는 상대를 여러 명 만났을 수는 있으나 그 사람들하고의 관계를 좀 진정성 있게 진행시켰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그리고 이번을 뽑으신 분들 중에서 가끔 작년에 결혼을 결심하셨거나 또는 결혼을 하셨거나 처음 본 순간에 이 사람과 왠지 결혼해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 사람과의 관계를 지금까지 진행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이 어떤 감정의 깊이가 그리 깊지 않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리고 현재 같은 경우 지금 이제 작년에서 새해로 진짜 2021년으로 넘어오고 있는 이제 요 즈음에 지금 본인들의 마음은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지금까지 겪었던 것으로 충분해요가 있단 말이에요. 나는 충분히 경험을 했고 충분히 이 사람에 대해서 또는 이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더 이상은 필요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누군가하고의 헤어짐을 본인이 결심하셨거나 또는 작년 내내 만나고 헤어지고를 반복했기 때문에 내 스스로는 나름대로 나 이제 연애를 상당히 잘할 것 같다. 누가 나를 진짜 사랑하는지 아닌지 단박에 알아볼 것 같다. 또 사람을 어떻게 당기고 놓아야 하는지도 알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나 현실은 그렇지 아니하다. 상대들이 바라볼 때 본인이 약간은 좀 이 어떤 진행하는 속도
또는 상대와 배려를 하며 박자를 맞춰 나가는 거에 있어서 약간 일방적인 면이 있다라고 상대들은 아마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미숙하나마 여러 사람을 경험해 본 한 해였고, 그러한 어떤 한 해를 보낸 결과 지금은 그 사람들과의 이별마다에 들었던 말들과 또 그때그때 들었던 내 자신에 대한 생각들로 약간은 괴로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가끔은 실질적으로 좀 몸이 아프신 분들도 저는 있다고 보이는데요. 이것은 단기적인 사랑의 반복과 본인은 풀었다고 생각하나 아직 풀리지 않은 이 사랑의 비밀로 인한 마음의 상처나 지쳐있는 모습, 이렇게 좀 보여져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상대들이 나를 볼 때는 가끔 너 좀 바람남 같아, 너 바람녀 같아, 이런 얘기가 가끔 본인은 들으셨을 수도 있어요. 외모는 좀 출중하시다라는 거죠. 그리고 상대들도 본인에게 보자마자 이렇게 딱 꽂혀서 좋아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도 분명히 많으실 거다. 첫인상으로 상대의 어떤 애정적인 매력 또는 심하게는 인성까지 판단했던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것이 조금 이제는 눈이 깊어져야 하는 때가 아니냐라고 한번 읽어봅니다. 조금 힘들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현재는 작년 동안에 짧게 이었다 뗐던 인연들로 인한 어떤 그 후폭풍이라고 하기는 좀 뭐하고요. 그 인연들로 인한 그건 뭐라고, 부작용?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내가 그 사람에게 빠지지 않았다면 겪지 않아도 되었을 가슴앓이, 이런 것들이 조금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어쩌면 이제는 좀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 않느냐. 이제 이럴 시간들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런 느낌이 좀 옵니다. 뭔가 생각을 깊게 해보기 시작했다라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런 2번 분들이 올해는 어떠한 상황들을 겪게 되시느냐라고 보여지는데요. 지금 올해 상황을 이렇게 볼 때는 이 2번 분들이 약간 역시 저는 이 바람의 소질, 이게 많이 발휘될 걸로 보이는데 본인들에게는 이 사람도 좋고 저 사람도 좋은데 어떡해요? 라는 변명거리가 있어요. 사람이 좋은데 이유가 있을까요? 라고 아마 본인들은 생각을 하시겠지만 올해도 역시 누구 한 명에게 매여 있는 모습은 아니세요. 만약 지금 2번 뽑으신 분이 20대이시라면 이 그림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35세 이상인데 이런 그림이다 라고 한다면 빨리 자리를 잡으셔야겠군요. 또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라는 얘기를 한번 해봐 드릴 수가 있어요. 이제는 내 자리를 잡고 무언가를 해야 하는 나이인데요. 아직도 사람을 선택하는 것에서 좀 왔다 갔다 하시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렇게 다니면서 즐거워하신다라는 게 조금은 좀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작년에 본인이 아팠던 부분들에 대한 답을 올해는 내야 할 텐데 여전히 조금 즐거워하면서 여기저기 이렇게 다니시는 분위기세요. 그래서 요 이번 분들은 20대이거나 또는 이제 사회초년생이었으면 이라고 한번 바라봅니다. 아마도 올해 역시 누군가 나에게 마음을 주는 누군가가 있고 그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또 다른 사람을 꿈꾸는 그런 어떤 모양새들은 진행이 됩니다. 좀 쉽게 얘기하면 고정 애인이 있고요. 고정 연인이 있고 이제 그때그때 만났다 헤어지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고정 애인을 버리지도 않고 이제 그렇다고 새로운 사람을 스쳐 지나가기도 또 아깝고 좀 이런 상황이 올해도 반복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제 이걸 역으로 보면 이럴 수 있죠. 올해 내가 만나는 사람들은 다 누군가가 있는데 나에게 접근하더라,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떠냐 하면 이 대상 하나하나가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본인한테는. 그리고 이제 역으로 된 상황을 봤을 때 상대방이 원래 연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다가왔거나, 또는 내가 상대방의 원래 연인인데 자꾸 이 상대방이 바람을 사자하자 핀단 말이죠. 그래서 너 나 사랑 안 하면 그냥 헤어져,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상대는 놓아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내가 상대방보다 기운이 강한 경우에는 아마도 내가 양다리를 걸칠 것이고요. 상대방이 나보다 좀 기운이 강하다. 그러면 내가 양다리의 양쪽 끝에 한쪽 어디인가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한번 읽어볼게요. 본인이 현재 연애의 갑이시라면, 그죠? 그리고 이제 작년 내내 갑으로 지냈다. 그럼 올해 본인이 양다리 걸치신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본인께서 작년 내내 갑이었더라도 짧게 만났다거나, 또는 이제 을로서 좀 고통을 겪었다. 그러면 올해도 내가 만나는 사람은 아마 양다리 걸칠 가능성이 높죠. 자, 근데 만약 내가 만나는 사람이 한쪽에 나를 두고 저쪽에 다른 사람을 두고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고 해도 이 사람을 버리지 못하는 것이 이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본인께서 어떻게 하면 이거를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돌릴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봐야겠죠. 그런 상황이 온다면 전 어떻게 해야 해요? 입니다. 그죠? 그럴 때는 일단은 부딪히고 싸워라 라는 거죠. 너 어제 전화했을 때 전화기 꺼져 있던데 그때 그거 뭐야? 이런 거 있죠. 그리고 길 가다가 어떤 뭔가 느낌이 좀 쎄한 이성을 만났어요. 쎄한 동성이죠. 근데 나의 여자친구 또는 남자친구와 인사를 한단 말이죠. 저 사람이 누구냐에 대해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라. 약간 과격하게 다투어도 됩니다. 그 애정에 의한 다툼이라는 거는 때때로는 이제 미친 사람들처럼 싸울 수도 있죠. 근데 이제 그게 상황이 정리가 되면 이제 그게 또한 사랑으로 기억에 남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투쟁하여 쟁취하시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네요. 언제까지 이 이등변 삼각형의 끄트머리에 서 있을 수 없다. 본인이 뭔가 강력한 에너지로서 상대를 제압하고 상대방이 다른 쪽으로 눈을 돌릴 수 없는 매력을 보여주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또 작년처럼 애매하게 있으시지 말고 반드시 내 것을 챙기는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 분들 것도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상하게 카드가 2장이 더 뽑혀 있네요. 자, 한번 볼게요. 3번 분들은 작년 상황 어땠을까요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년에 3번 분들은 순수하고 아름다운 사랑을 하셨죠. 그죠? 그 사람을 엄마처럼 보살펴 주었건만 그 사람 어땠어요? 나를 버렸다 이거죠. 이렇게 슬픈 이야기가 담겨 있다니. 자, 본인이 만약에 좀 셌다 그러면 반대입니다. 걔는 내가 처음이었지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시기예요. 그 사람하고 어느 정도 이야기가 진행되는 동안에 너무너무 행복했었는데 걔가 나한테 잘해주면 잘해줄수록 정말 미칠 정도로 도망가고 싶었다.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건 아마 남녀의 입장을 지금 거꾸로 읽어볼 수 있는 상황 같습니다. 만약 3번을 뽑으신 분이 여자분이시라면 첫 번째 리딩에 가깝죠. 그래도 간혹 3번 뽑으신 분이 여자분이라 하더라도 가끔 사냥꾼인 경우가 있어요. 여자분이지만 이제 남자분들을 리드를 잘 하시고 내가 원하는 사람 잘 사귀고 잘 버리는 스타일이 있죠.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전에 그 남자분 입장처럼 읽어주셔도 됩니다. 내가 그 사람하고 이제 좀 진행이 되어서 본격적인 연애에 들어갈 때까지 그때까지의 스토리는 사실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겁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잘해준 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데요. 너무 잘해주니까 점점점
내가 이 사람을 확 들이받아 버리고 싶은 욕망이 생긴 거죠. 약간 좀 이렇게 청소년들이 부모를 배신하고 싶어 하는 그 욕망이 숨어 있다는 그 심리 이론이 있잖아요. 부모 배반의 원리라는 거 있잖아요. 부모 배반의 심리. 그것처럼 착한 연인 배반의 심리가 있어요. 사람에게는. 나에게 착하게만 해주고 모든 걸 잘해주기만 하는 사람은 그냥 확 갖다 버리고 싶은 그런 감정들을 좀 느낀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헤어짐이 있었었고 그 뒤로 새로운 그만한 사람이 없어서 좀 힘들어하던 중이었다. 이런 내용들이 좀 나와요. 자, 그리고 반대로 읽어보면 내가 그 사람에게 너무 순진하게 대했나 보다. 그 사람은 나를 바보 취급했던 것 같다. 그리고 어쩌면 내가 이성교제를 별로 해보지 않았고 순진한 상태인 것을 이용해 나의 마음이나 몸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사람이 탐낼 만한 것들을 좀 그 사람이 그냥 빼앗고 도망간 것 같은 느낌도 든다. 이런 리딩도 가능해요. 어쨌든 상황들은 있었었고 그 상황들은 끝이 나 있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피해자라고 하면 좀 그런데요. 버려진 입장인 경우에 어쨌든 모든 상황들이 끝나고 난 뒤에 내가 왜 버려졌나를 알게 된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있었던 거죠. 아, 내가 양다리를 당했었구나. 이런 거를 알게 되신다. 그리고 헤어진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사람은 바로 다른 연인이 생겼어요. 라고 읽을 수도 있습니다. 헤어지고 난 뒤에 어느 정도 서로가 좀 생각을 해보고 그 사람하고의 헤어짐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게 되는 시간들, 그 사람이 좀 아쉬워지거나 그 뒤에 그 사람보다 더 좋은 사람이 없거나 또는 예를 들면 연애를 할 때는 감정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러이러했으나 내가 좀 나이가 들고 성장하고 결혼을 생각하다 보니까 결혼은 그런 사람과 했어야 하는 건데 라고 뒤늦게 생각이 들어서 다시 보고 싶은 경우도 있잖아요. 아니면은 오해 때문에 헤어졌다가도 순수하게 그 사람 참 나에게 너무 잘해줬었던 그 기억 때문에 또 보고 싶은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였을 거라 생각이 되지만 상대방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상대방은 3번 말고 다른 사람에게 좀 쉽게 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3번 분이 버림을 받은 경우에 상대하고 이 어떤 사랑을 대하는 자세나 이걸 수준이라고 하면 좀 그런데요. 쉽게 말하면 상대방은 연애를 좀 많이 해본 사람이고 3번 분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그 한 서너 번째 안쪽의 연애 대상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쩌면은 첫사랑이었을 수도 있다. 처음으로 내가 정말 마음을 다 내어서 이 사람을 사랑을 했는데 이 사람이 약간 이렇게 떠난 거죠. 근데 이게 3번 분에게 굉장히 배신처럼 느껴졌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되게 좀 옛날 어떤 그 옛날 연애 있죠. 옛날 연애. 정말 헌신했는데 헌신짝 돼버린 그런 어떤 상태일 수도 있다. 반대 같은 경우는요. 자, 내가 이런 사람 얼마든 또 볼 수 있다 생각해서 버렸지만 나중에 이 사람 나 못 잊고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해서 연락을 했더니 나보다 더 멋진 사람과 연애를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내가 버리면 이 사람은 그 누구랑도 연애도 못하고 결혼도 못할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버렸는데 이 사람이 결혼 준비를 하고 있네? 또는 이 사람 연애하고 있는 사람과 뭐 프로필 사진을 둘이 나란히 손잡고 있는 사진을 올렸다든지 이렇게 이제 알게 되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3번 분이 느낀 정신적인 충격 이런 것들이 좀 있다라는 거예요. 아쉬울 게 없어서 버렸던 사람이지만 그 사람이 누구보다 순수했고 나에게 너무나 잘해주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떤 헤어질 때 그 순간에는 이 사람과 더 진행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헤어졌지만 그 뒤에 이제 그 사람에 대한 생각, 느낌 이런 것들은 점점 깊어지고 있었다. 그런데 그것이 뭔가 되돌릴 수 없을 것처럼 지금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 같아요. 자, 그러면 이런 3번 분들이
올해는 어떠한 상황들을 겪게 되실까요? 올해 같은 경우는 내가 좀 후회스러운 것들 있죠. 아, 그거 그때 괜히 그랬네 라든가, 또는 어떤 그 지나간 연애로 인한 그 너 그때 왜 그랬니? 라고 주변에 좀 책망 같은 것들, 이게 실제로 있다 없다를 떠나서 내가 느끼는 이 미안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있다고 해요. 그런 것들이 여름이 되면서 점차 그 감정이 좀 희미해질 무렵쯤 되었을 때 본인이 굉장히 애타하지 않던 상대와의 새로운 만남, 재회죠. 그 사람과 다시 만나서 뭔가 한번 얘기를 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겠다고 보입니다. 3번 같은 경우는 상대방에 대한 사랑이 굉장히 깊었던 것 같아요. 특히 이렇게 버려지신 분 입장이면 굉장히 사랑이 깊었다. 그리고 카드 전체가 의미하는 것은 이래요. 누가 버리고 누가 버렸다, 누가 아프게 했고 누가 상처받았다라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단지 내가 그 사람을 사랑했던 것만은 진실이며 그 사람이 그 순간에 나에게 모든 순수한 아름다운 마음을 보여주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나는 그것이 귀한 것인지 몰랐다라는 거죠. 그런 어떤 느낌입니다. 헤어진 지가 꽤 오래된 사람에 관한 생각들이 여름으로 가면서 점점점 커진다 돼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 사람과 좀 유사한 이미지의 사람을 만납니다 라고 읽어볼 수도 있습니다. 만약 비슷한 사람을 만난다면 여러분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약간 이렇게 좀 처음에는 기대를 가지고 바라보지만요, 그 사람이 내가 작년에 만났던 사람과는 다른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미지만 비슷한 사람을 만났을 때는 좀 육체적인 관계 쪽으로만 발전이 되고 정신적인 부분은 좀 감추어지지 않느냐. 육체는 함께이나 정신은 각자인 연애가 될 수 있다라고 해요. 이게 조금 약간 우려스럽게 나온 부분이기도 하고요. 어쩌면은 이제 좀 어릴 때 하던 연애나 사랑과 나이가 들어서 하는 연애나 사랑의 차이로 어쩌면 이게 좀 성숙하는 과정인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세상에 없던 사랑을 경험했다 하더라도 이제 현실은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사랑이 없이 우리의 생명이 유지될까요? 라고 묻는 것은 조금 어린 생각이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은 떠나도 어때요? 그 사람과 함께 썼던 돈의 카드값은 돌아온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현실에 대한 자각과 뭔가 내가 이 과거 지나갔던 사람을 통해 얻고 싶었던 것들, 또는 지나간 사람이 나에게 주었던 좋은 이미지들, 이런 것들만 좀 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제 줄여보자면 두 가지죠. 하나는 실제 그 사람이 돌아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 사람과 유사한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근데 그 유사한 사람을 만날 경우에 나의 만족도는 많이 떨어지겠죠.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결혼 정년기에 있으신 분들이 이렇게 그와 유사한 사람을 만나는 경우에 결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내가 결혼을 해야 된다라는 시기에 임박한, 그죠? 결혼에 관해 절박한 무언가를 필요성을 갖고 있을 때는 이리저리 마음속에서 그냥 타협이 되거든요. 아, 이 정도면은 결혼해도 되겠다. 이런 식으로 좀 타협이 돼버려요. 그리고 꼭히 결혼이 아니라도 누군가 내 어떤 생활 안에 안정적으로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어떤 욕망이 있잖아요. 누군가와 어떤 일상을 나누고 그때그때 나에게 벌어졌던 일들을 얘기를 나누고 함께 그 어떤 따뜻함을 느끼고 이런 거 자체가 필요해서 그 사람이 과거의 어떤 사람과의 이미지가 비슷하다는 것만으로도 그냥 만족이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또 가끔은 이러기도 하죠. 과거에 그 사람을 만난다 하더라도 헤어졌던 이유가 있죠. 그 이유 때문에 결국은 헤어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장 좋은 것은 아마도 그 사람과 그 사람이 갖고 있던 장점과 그 사람의 특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조금 더 발전적인 어떤 사람이 와준다면 참 좋겠는데, 아마 그런 사람이 온다면 이제 카드가 의미하는 부분들은 좀 이렇죠. 연애에 노련하고
그리고 약간 원숙한 스타일의 사람을 만나게 될 겁니다. 인데요. 가끔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 남자분이 나이보다 굉장히 들어 보이는 사람이 올 수 있고요.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본인이 연상을 선택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또는 좀 어리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외모가 뭐 그 나이보다는 조금 들어 보이는, 예를 들어서 남자가 10살 아래의 여자를 만났는데 그 여자가 언뜻 봤을 때 동갑처럼 보인다는 얘기를 좀 듣는다거나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약간 좀 늑수리한 사람, 그리고 굉장히 정신적으로는 좀 성숙된 이런 사람을 아마 만나게 되실 겁니다. 이렇게 읽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런 사람 만났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좀 더, 이 사랑을 잘 이끌고 유지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만약에 묻는다면은 그 사람과, 조금도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고 생각되는 선까지 어떤 토론을 하셨어요. 뭔가에 대해서든, 사랑에 대해서든, 다른 어떤 가치관에 대해서든, 기나긴 토론의 시간이 있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이런 거 있죠. 내가 나를 저 사람에게 주더라도 하나도 아깝지 않다. 이런 느낌이 드는 어떠한 순간을 확인하고, 그러고 난 뒤에 그 사람과의 이야기를 진행을 하라라고 나옵니다. 약간이라도 좀 내가 손해보는 듯한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패스하시라고 해요. 아마도 여러분들에게는 이게 꼭히 작년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나갔던 과거의 어떤 약간 가슴 아프게 헤어졌던 아쉬운 누군가가 있다면 그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좋은 사람이 반드시 올 거다라고 보이거든요. 그 사람 자체가 돌아오는 경우도 물론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볼 때 그보다는 그 사람을 대체할 정도로 그 사람 플러스 알파, 이런 누군가가 아마 올 거라고 보여요. 그래서 한번 잘 따져보고 여러 가지 면에서 그 사람이 나에게 와도 내가 그 사람에게 가도 서로가 서로에게 아까워하지 않고 모두를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인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확인이 되면 그 다음에 이 연애나 사랑을 진행해 보세요. 진행하기 전에 스킵을 좀 오래 하시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요모조모 잘 따져보셔라. 한번 사귀어보고 아니면 말죠. 이런 자세로 하시면 아마 올해는 본인이 상처 좀 많이 받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지하게 상대의 존재감을 그만큼 무겁게 여겨준다면 이것은 아마 좀 성공적인 연애의 끝을 보게 되지 않을까라고 여겨집니다. 자, 3번 분들 것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번 분들 한번 볼게요. 자, 4번 분들이 작년에 어땠을까요? 그 애정이라는 부분에서 이렇게 봤을 때요. 작년 아마 초반기에 여러분들은 누군가와의 이별을 하셨을 것이고, 또는 이 이별이라는 것이 일방적으로 벌어졌던 서로의 상황에 의해서건 가슴 아픈 이별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대 때문에 이별하지 않았다면은 상대로 인해 좀 애를 먹었습니다. 이런 그림이에요. 상대방이 날 너무너무 아프게 했어요 라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마음은 아프지만 상대 앞에서 견디는 연애를 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만약 연초에 여러분이 이별을 겪었다면 누군가와는 이별을 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어쩌면 이제 결혼이라는 중차대한 일들을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이 사람과 잘 되면 결혼할 수도 있어 라는 것을 배경에 깔아두고 연애를 하셨거나, 또는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인데 이 힘든 거를 감당하고서라도 나는 이 사람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참고 견디는 을의 연애를 했을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이네요. 어쨌든 이제 내가 상대를 뭐 리드를 하거나 리드를 당하거나 보다는 그 사람과의 미래에 대한 가능성을 좀 많이 두고 연애를 하셨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양보도 좀 하셨고, 또 때로는 본인이 되게 이제 그 사람의 주변 사람을 많이 알려고, 또는 그 사람 자체에 대해서 내가 많은 것을 알고 맞춰가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던 시간들일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상대방의 부모님이나 형제, 또 친한 친구들, 이런 사람들과도 좀 얼굴을 트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요거는 좀 어쨌든 진지하게 사귀었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이제 사람을 사귈 때 이거 좀 아니면 뭐 패스, 이거 좀 아니면 우리 여기까지, 뭐 이런 거 많아요. 근데 이분들은 뭐냐 하면 내가 지금 이런 힘든 부분을 좀 느끼는데, 그래도 내가 이 사람과 잘 되려면 이걸 조금 참고, 그 다음에 이때는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 이런 거 나름 노력을 되게 많이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4번 분들은 좀 약간 원숙한 마음가짐으로 상대를 대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런 어떤 연애, 이건 좀 연애보다는 사랑에 가까웠다고 보입니다. 진지하게 만났다. 그리고 내가 상대를 엄청 배려를 했다. 그리고 내가 이 연애나 사랑 때문에 내가 하는 일까지 막 이렇게 버려두고 이렇게 하신 상황은 아마 아닐 거다. 일도 열심히 해야 했었고, 내가 이 사랑도 지켜가야 했었기에 무척 바쁜 한 해였었고, 그때그때 느끼는 슬픔이나 아픔은 삼켜가며 나는 나름 좀 성장했던 것 같다. 이런 느낌 좀 들어요. 그리고 그 사랑 안에 아직 빠져 있다라고 보이는데요. 연애가 잘 진행이 되고, 객관적으로 보면 연애가 잘 진행되고 이제 뭔가 좀 진지하고 좋은 이야기들이 아마 오고 가고 있을 겁니다 라고 보여져요. 근데 본격적인 결혼의 이야기까지는 좀 아니다. 이게 어떠냐 하면 분위기는 충분히 무르익었으나 대놓고 결혼의 어떤 스토리가 진행되고 있는 느낌은 아니다, 이렇게 보입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난 아직 결혼은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그 사람에게 적절한 결혼 대상으로 보이기 위한 분주한 노력과 움직임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가끔 이 사람을 만나기 이전에 의상이나 자기 관리의 상태를 체크하느라 많은 시간을 좀 보낼 수도 있다. 상대에게 좋은 느낌을 주고 싶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 상대방들이 본인에 대해서는 굉장히 느낌이 아마 좋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좋은 느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냐 하면, 우리가 좋은 것들이 주변에 많으면 매우 안 좋은 것과 어정쩡하게 좋은 것이 딱 두 개가 있다 그러면 그 어정쩡하게 좋은 것이 선택을 받아요. 그런데 좋은 것들이 주변에 많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그 좋은 것들 안에서 선택하기가 참 어려워요. 이거는 4번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나이 있고 성숙하고 내지는 좀 어리다 하더라도 연애는 뭐 나름 해봤어요, 이제 저는 결혼 대상을 고르고 싶어요, 이런 분들일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절대 가볍게 누군가를 만나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선택지가 다양한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분들이 양다리를 걸치거나 이런 느낌 전혀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사람도 나를 결혼 대상으로 고려하면서 보고 있고, 나 또한 그 사람을 결혼 대상으로 고려하면서 바라보고 있기에 서로가 만날 때마다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내가 가지고 있는 안 좋은 것들은 조금 고쳐나가려고 노력하는 굉장히 좀 건전하고 아름답고 바람직한 그런 연애를 지금 하고 있지 않나라고 보입니다. 근데 이제 결정은 안 하는 거죠, 아직. 이 결정 안 하는 것은요, 뭐 현재 상태가 좋아, 즐겨, 이런 게 아니에요. 정말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좋은 때를 기다리기 위해서, 또 이제 이런 것도 있죠. 혹시 모르는 복병이 있을 수 있으니 그것에 대해서 기다리면서 어느 정도 이 연애의 완숙도를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분들은 정말 돌다리 두들기듯 이 어떤 연애를 굉장히 바람직하게 잘 진행해 나가고 있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주변에서 어른들도 이 관계를 좀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친구들이나 직장 동료들에게 뭐 누구 애인 누구 이렇게 좀 알려져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뭐 웬만하면 친구들이 볼 때는 그 사람 웬만하면 지금 만나고 있는 누구시랑 결혼할 것 같아 정도의 인식은 아마 받고 있을 거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 만큼 더 조심스럽고 더 좋게 보이고 싶은 마음들이 많아요. 이제 이 경우에 결혼이 빨리 결정이 돼버리면 어쩌면은 이제 지금 이럴 때 느끼는 이 긴장감 안에서 오는 뭔가 이렇게 숭고하고 뭔가 대접받는 그 기분이 있어요. 그런 기분들 속에서 서로를 계속적으로 지금 확인을 해나가고 있는 상태일 것이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우리 집으로 왔을 때, 그죠? 우리 집에 적용이 되었을 때 어떨까? 이런 것도 한번 시뮬레이션도 해보고, 뭐 서로에게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할 것 같아? 뭐 이런 것도 가끔씩 던져보고, 또 상대방들이 하는 행동을 그때그때 면밀하게 내 나름대로 평가하고, 이 사람과 앞으로 계속 가야 될까? 가나야 할까? 라는 걸 고민도 하지만 결국은 계속 가는 걸로 결정이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자, 이분들이 올해는 어떻게 될까요? 라고 했는데요. 자, 이게 이제 결혼의 결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양상을 좀 보이는데, 만약 두 분이 4월 안에 결혼과 연관한 좋은 이야기가 오가고 뭔가 진행이 된다면 실질적으로 결혼으로 가실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5월, 6월이 지났는데도 결혼에 관한 얘기가 없어. 이렇게 되는 경우는, 지금 상황들이 좀 안 좋죠. 그런 경우가 되어버린다 하면, 이제 다른 선택지를 또 마련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이분들 같은 경우 이제 보통 그렇잖아요. 누구를 정말 진지하게 사귀고 결혼까지 생각했어도 정작 결혼을 안 하게 되면 이제 나의 상태는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 원점으로 과연 돌릴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거의 지금 이 4번 분들은 제가 볼 때 거의 결혼으로 가실 것 같기는 하지만 중간에 이제 나 이 결혼 안 할래 라든가 이 결혼을 선택하지 않아야 할 심각해 보이는 문제가 하나 발생해요. 근데 그것이 사실은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 사람에게 내가 90점, 100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점수를 주고 있다 보니 그 중에 60점짜리 하나 발견한 거예요. 근데 그 60점 하나 때문에 상대를 버릴 수는 없다 이거죠. 그게 예를 들어서 크나큰 과오다 라고 하면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그런 것이 두 사람의 앞길을 가로막을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여요. 웬만하면 좋은 얘기들을 하면서 앞으로 인생을 함께 할 계획을 해나가시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이좋게 잘 사귄다는 거예요. 예쁘게 잘 사귀고 미래를 계획하고 뭔가 함께 준비하고 그런 분위기가 좀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행복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거 있죠. 내가 이 사람 너무 좋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10%, 20%의 흠이 이 사람에게는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발견이 되는 거죠. 뭐 조금 비근하게 예를 들자면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 이 여자는 나만 사랑했을 줄 알았는데 전 남친의 존재가 갑자기 드러났다든가, 그죠? 또 이제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남자분이 굉장히 평소에 여러 가지 잘 하시는데 뭐 조그마한 어떤 빚의 흔적을 발견한다든가 뭐 이런 거예요. 제가 볼 때 주로 전 남친, 전 여친 문제가 살짝 불거질 수 있고, 또 결혼에 대한 의문 때문에 한번 다른 사람과 선을 봤다는 게 들킨다거나 이런 정도라고 보여요. 근데 이제 결혼을 해서 몇십 년을 함께 살아갈 인연의 선택을 앞에 두고 당연히 다른 선택지를 한번 들여다볼 수 있다라고 인정해 주셔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가 이 사람 말고 다른 사람을 선택했을 때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라는 거는 누구나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 너도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충분히 그럴 만한 뭐 이유나 또는 뭐 가치라고 하면 좀 그런데요.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난 이해해. 이런 자세로 보여주시는 게 역시 이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오히려 하게 하는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지금 이제 요 4번 분들이 올해 누군가를 만나고 사랑할 때 주의할 점, 또는 어떻게 하면 좀 더 이 관계가 좋아질 수 있냐라고 했을 때 그런 거 있죠. 주변 사람들의 말에 너무 휘둘리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예를 들면은 나는 이 사람의 10가지 면 중에 7가지가 좋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 만난단 말이에요. 근데 나머지 3가지는 특별히 이 사람이 더 잘난 것도 없고 그냥 평범해요. 근데 사람들이 이 나머지 3가지에 대해서 이제 물고 늘어지는 거죠. 아, 이런 사람 이래서 안 된대. 그런 직업은 밤에 늦게 들어온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막 그 질투에 의한 충고를 하죠. 이런 거 좀 조심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바라본 그 사람의 장점과 단점이 어느 정도 증명되어 있다면 굳이 내 인생의 선택에 있어서 다른 사람, 가족이 아닌, 그죠?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필요는 없다. 그 사람이 그러한 단점을 만약에 갖고 있다면 그 단점으로 인해 어쩌면 내가 갖고 있는 장점과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선택한 사람에 대한 나의 책임감이라는 것,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믿어줄 때 둘 사이에 어떤 든든한 연대의 끈이 맺어진다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주변의 질투 어린 충고는 과감히 배제하시기 바랍니다. 자, 4번 분들 것도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볼게요. 자, 5번 분들은 작년에 어떻게 연애를 하셨을까요? 작년에 5번 분들의 애정사는 어떤 식으로 펼쳐졌을까요? 자,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아마 소개로 누군가를 만나서 조건은 어느 정도 비슷하게 갖춰놓고 출발을 하셨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약간 계속적으로 보면 조건이 맞다. 그리고 상대와 나의 어떤 풍요로운 현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누군가를 만나서 제가 볼 때 처음부터 결혼에 관한 생각을 많이 하고 이 사람 만나지 않았을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가볍게 만나 누군가와 정서가 통하고 그 사람과의 지나간 어떤 각자의 지나간 시간들에 대한 공감대라든가 또는 지금 사회적인 위치, 하고 있는 일, 현재 본인들의 상황 때문에 공감이 빨리빨리 되어서 되게 친근감 있게 느껴지고 그런 가운데 그 사람에 대해서 이성적인 호감을 느끼고 연애를 하게 되고 이런 게 좀 일반적인 형태라면 여기 같은 경우는 뭐 집안의 권유 또는 뭐 가끔씩 이런 경우는 뭐 결정사에 의한 만남일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소개에 의해서 또는 이제 소개팅이라 하더라도 좀 선개팅에 가까운 이런 거 있죠. 좀 진지한 소개에 의한 만남으로 진행을 해 보았다. 그리고 이런 거 있죠. 서로 되게 예의 바르게 만나고 서로의 근원적이고 원초적인 이런 감정들을 건드리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는 연애들, 이런 연애들이 였을 겁니다. 만약에 이 연애의 대상이 한 명이었다면 서로가 이런 거 있죠. 상대방이 나한테 이렇게 좀 잘해주면 나도 그 사람한테 챙겨주고 잘해주고 그렇게를 지내를 왔으나 이게 이상하게 좀 표면적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걔가 나를 좋아한다고 하긴 하는데 마음 깊이 와닿지 않아요.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는. 그리고 나 또한 그 사람에게 조금 더 이렇게 찰지게 어떤 표현을 좀 못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본인들이 갖고 있는 단점을 좀 제대로 못 보여줬을 수가 있다. 사람을 정말 진지하게 만나려고 하면
조심하고 또 처음에 안 보여줘야 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어느 정도 사귐이 진행이 되었을 때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단점들을 좀 솔직하게 보여주는 시간들이 또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가 좀 안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 둘 다 서로의 단점을 예를 들어서 깠다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좀 연애 환상이 무너져 버리는 상황들이 벌어졌을 수 있다. 그런 거 있잖아요. 나도 쌩을 보여주고 상대방도 또 키높이 구두에서 내려오고 이런 거 있잖아요. 좀 우리가 좀 단순하게 재밌게 예를 들자면 그런 식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5번 분들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인 상황을 잘 맞추어서 만났으나 상대방이나 내가 경제적으로 좀 힘들어짐으로써 우리가 이 관계가 계속 가야 할까를 고민도 해봤을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가끔은 뭔가 함께 일을 하는 사람, 함께 경제를 창출하는 관계였을 수도 있다. 직장 내의 어떤 동료 간의 사귐. 이거는 굉장히 힘들죠. 남들에게 드러내지 못하고 이제 본인들끼리 꽁꽁 숨기며 만나야 하는 상황일 수가 있다. 남들이 볼 때 굉장히 예의 바르게 동료인 것처럼 하지만 서로는 이제 사랑하는 관계이라든가 그런 식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 5번 분 같은 경우는 두 분이나 또는 이제 각자 예를 들어서 뭐 짝사랑을 했다, 썸을 탔다 그런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조건에 관한 생각을 많이 해요. 지금의 내 상황이 이런데 이 사람하고 진행을 해서 잘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셨을 거다. 그리고 가끔 5번 분이 작년에 뭐 결혼을 준비하거나 실제 결혼을 하면서 뭔가 대출을 내어서 무언가를 마련했거나 이런 상황도 조금 보이기는 해요. 지금 이 5번 분이 만약에 누군가가 있다면 제가 볼 때는 이제 결혼하신 분이라면 대출 연관된 고민들이 좀 있으실 것 같고요. 또 결혼에 근접한 분들이다라고 해도 좀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고 돈 계산을 해보고 이게 될까 안 될까를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상황일 수가 있다. 근데 서로 의견은 잘 맞다라고 보이거든요. 단지 경제적인 상황만 이대로 유지된다면 우리가 좀 더 앞으로 좋은 얘기를 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진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썸을 타거나 조금 얕은 연애를 하시는 분들은 아까처럼 그런 사유로 서로 약간 실망을 했을 수도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정말 이게 약간 이제 결혼을 목적으로 만나고 계신 중, 이제 만나기 시작한 또는 작년에 그런 사람을 만나왔고 지금 현재 유지되고 있다. 이런 경우에 한참 두 사람이 서로를 알아가고 있는 부분일 것이다. 그리고 여러 가지를 맞춰 나가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좀 균형 있게 뭔가를 해나가려고 되게 애를 쓰는 그림이세요. 감정적인 부분보다는 약간 육체적으로 서로가 잘 맞고 또 이제 경제적인 여건, 우리가 앞으로 만약 결혼을 했을 때 두 사람이 이러이런 부분이 참 잘 맞겠다라고 주변에서 거의 인정을 좀 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드러내고 이제 결혼을 전제로 연애하고 계신 부분이 아니다라고 하면 좀 육체 관계에 가깝다라고 보여집니다. 함께 직장에서 뭔가 일을 하면서 사내 연애를 하고 있거나 또는 이제 공부를 함께 하는 관계인데 그 사람들에게 뭔가 약간 이성적인 매력을 느껴서 서로가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상태일 수 있다라고 보이고요. 직장에서 만난 사람에게 호감을 느껴서 그 사람을 경제적인 상황들을 뭐 이렇게 좀 코치를 해준다든가 이런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현실적인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일 겁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는 일단 두 분이 소통 잘 되고 잘 만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이고요. 지금 이제 5번 분이나 5번의 상대방 분이 어떤 직업이냐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지만 가끔 한 30% 정도는 또 다른 사람 한 명과 비교하고 있다라고 보이기도 해요. 약간 이제 내가 있는데 또 다른 사람을 상대방은 이제 비슷하게 썸을 타거나 비슷하게 사귀고 있을 가능성이 좀 높다. 나 위에 누군가 있을 수 있다 입니다. 이것은 이제 그 사람이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이런 분들에게, 5번 분들에게 올해 어떤 상황으로 연애가 흘러가게 되겠습니까? 라고 봤을 때요. 자, 이 연애를 그만둬야 될지 말아야 할지를 고민하게 될 겁니다. 라고 했어요. 이게 이유가 뭐냐 하면, 이제 서로 대화가 좀 안 되고요. 그리고 약간 위기의식을 느낀다 그래요. 이 위기의식은 제가 볼 때, 이제 내가 갖고 있는 조건이 상대에게 못 미치거나, 또는 이제 상대방의 여건을 내가 제대로 알게 되었을 때, 아, 이것이 좀 더 진행되면 우리의 관계 안에서 내가 상당히 부담스러워질 수 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슬그머니 놓자라는 거, 이런 거에 좀 가깝다고 보여요. 조금 쉽게 보면 이런 거죠. 선을 봤는데, 뭐 두세 번 만나다가 조건이 안 맞아서 이 사람 그냥 안 될 것 같아 라고 넘기는 거, 텄어. 이런 표현 하잖아요. 터버린 관계. 이런 식으로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를 아마 고민하시겠습니다. 주변에서는 그냥 놓아라. 그 사람 좀 안 될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이게 쉽게 끊어지지 않을 거다라는 거죠. 끊었다가 만났다가 또 끊었다가 만났다가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런 와중에 이제 서서히 조금씩 멀어지시는 거예요. 이 5번 분들은 좀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상대가 어떤 부분에서 사랑스럽나요에 대한 답이 없다는 거죠. 뭐 연애를 하든 그 사람은 뭐 진실로 이제 가벼운 연애를 하든 진실로 사랑을 하든 아니면은 결혼 대상으로 조건을 딱 보고 골랐든 간에 상대방이 무척 마음에 들고 굉장히 사랑스러운 뭔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물었을 때 5번 분이나 상대방 분이 뭔가 이렇게 임팩트 있게 해줄 수 있는 대답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아, 그 사람 이런 면에서 잘 맞고요. 이런 것도 준비되어 있고요. 저한테 이렇게도 해줬고요. 이런 얘기는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너가 정말 미치게 그 사람이 너무너무 좋아? 그 사람 없으면 못 살 것 같아? 그 사람 연락 안 되면 피가 말라? 이렇게 물어보면, 아, 글쎄요. 이런 대답을 아마 하시게 될 거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제 상처에 접근해 보지 못한 사람? 또는 내 상처를 이렇게 상대에게, 이렇게 좀 뭐라고 해, 개봉해보지 않았다? 뭐 이런 거 있죠. 진짜 내가 고민하고 힘들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과거의 트라우마라든가 이런 거에 관한 대화가 좀 안 돼 있다라고 보입니다. 서로가 좋은 것만 보여주려고 했었고, 어쩌다가 단점을 보여준다 하면은 너무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너무 황당한 거를 확 보여준다거나 좀 그랬을 수 있다. 좀 미숙했다라는 거죠. 조건적으로는 서로가 잘 맞았으나 아직 누군가를 선택하고 책임질 만한 성숙된 어떤 사랑의 깊이를 몰랐을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진짜 사랑이라고 하는 게 조건만 맞춘다고 해서 이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더라라는 거죠. 어떤 경우에는 조건을 맞추고 살아가다 보면 뭐 사랑도 생긴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건 이제 세월이 좀 많이 필요한 부분들이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잘 맞아야 되겠지만, 이제 지금 이 경우는 우리가 이제 연애 상황, 이 애정사의 흐름을 이렇게 본다라고 했을 때, 내 마음 안에 정말 진실로 그 사람이 아니면 안 되는 이유가 있는지 그것을 스스로에게 한번 반문해 보아야 되겠다라는 느낌이 드는 카드 배열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를 본인이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은 이런 면이 있는데 이제 다른 저 A모 양은 또는 A모 군은 이런 면이 있네. 누가 더 좋을까? 일 수 있고요. 그 가운데에서 이제 상대방이 눈치를 못 채는 사이, 뭐 비교해서 조금 한쪽을 벗어나거나, 또는 지금 이 사람과 이별을 하더라도 내가 크게 데미지를 입지 않을 정도의 마음만 되어서 상대와 그 마음만 꺼내놓고 서로 보고 있을 수가 있다. 이제 이런 경우에 가끔씩 이제 이런 거 있죠. 과거에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 내가 너 아니면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돌아오는 경우 있죠. 그런 경우에 많이 흔들린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흔들림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람에 대해서 약간 고민을 하게 되는 부분들은 육체적으로 좀 잘 맞다라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두 분이 나름 육체적으로는 좀 궁합이 잘 맞는 것으로 지금 보이거든요. 그래서 다 갖추어졌는데 그 무언가 어떤 애틋한 사랑의 어떤 엑기스가 없다라는 거죠.
물질적인 부분, 육체적인 부분, 사회적인 부분, 성격이라든가 환경, 인맥 이런 부분에서 대체로 잘 맞아요. 그런데 얘가 아니면 안 되겠어라는 절박함이 없다. 과연 우리에게 그 절박함이 생길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했을 때요. 아마 좀 생기기 어려울 것입니다. 라고 읽어집니다. 아, 이거 슬프다. 5번은. 보통 이제, 요런 경우는요, 여자 35세 이후, 남자 40세 이후 같으면 이렇게도 결혼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여자분들 25세에서 35세 사이, 그죠? 남자분들 40세 이하, 이런 경우에 이 정도로 결혼을 결정하기는 좀 아쉽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착각을 해요. 아, 내가 이 사람과의 육체적인 부분이 좋아서 이걸 사랑으로 착각하는 거 아닐까라는 고민을 아마 해볼 거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와, 너 남친 정말 외모도 훌륭하시고 직업도 너무 든든하고 저분 너무 성격도 좋은 것 같다. 너 남친 너무 괜찮은 사람 같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나는 딱히 아, 그래? 뭐 그런가 봐. 뭐 우리 오빠가 좀 그래. 이렇지만 막 이 사람이 너무 좋고 이러지 않더라라는 것이죠. 사귐의 기간이 조금 길어서 그렇거나 또는 이제 5번 분이나 5번의 상대방 분 자체가요. 진짜 사랑이라는 게 세상에 있을까라는 물음에서 없다라는 결론에 한 번은 이르셨던 분들이 아닐까 이렇게 좀 보입니다. 사랑의 그 회의감 이런 것들을 또 인생의 어떤 쓸쓸한 단면을 이미 경험을 해보았던 사람이 아닐까. 또는 과거에 사랑이라는 거에서 패배를 했었었고 그 이후에 무언가 내가 한쪽 문을 좀 닫아두었던 분들이 아닐까. 진짜 내 속마음의 문을 열고 누군가를 받아들였을 때 상처가 되어도 괜찮으니 누군가 부딪혀보고 싶다라는 그런 어떤 마음을 조금은 접어두셨던 분들인 것 같다 이거죠. 두 분은 우리는 뭐 우리 굉장히 깊게 사귀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도 있지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건 사랑의 언저리다. 진짜 사랑의 핵심에 닿지 못했다. 만약 지금 헤어진다 하더라도 아, 참 좋은 사람이었어. 나도 그 사람에겐 좋은 사람이었겠지 정도의 약간의 아쉬움이 남는 정도의 이별 그리고 그 뒤에 마음 정리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단지 그 사람의 어떤 그 육체적인 부분이 그리운 것일 뿐일 수도 있다. 가슴으로 함께 뭔가를 느끼고 소통했던 그런 시간들이 얼마나 될까요? 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는 5번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게 야 5번아 너네들은 사랑을 못할 거야 이런 뜻이 아니라 지금 현재 5번들의 상황과 과거의 상황들의 어떤 그 비례적으로 보았을 때 아마도 앞으로의 상황이 이렇지 않을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번 깊게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내가 사랑을 대하는 자세는 지금까지 어떠했나? 나는 과거의 트라우마를 털어놓을 정말 믿음이 가는 그리고 내가 좀 상처가 나더라도 그 사람에게 내 마음을 다 풀어헤쳐 놓고 얘기해 볼 수 있는 그런 대상을 만난 지가 얼마나 되었나. 그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끔씩은 우리가 단 하루의 만남만으로 내 인생 전체를 결정짓는 그런 만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5번 분 같은 경우에 그러한 만남에 대해서 어쩌면 굉장히 주춤주춤 두려워하면서 그 주변을 맴돌기만 할 뿐이고 정작 어떤 핵심을 관통하지 못하는 만남만을 돌아 오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이게 좋은 거야 라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살고 있지 않은지 진짜 내가 경험해 본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 싶은 배열이었습니다. 자, 5번 분들 것도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했던 리딩이 여러분들의 지금 현재 어떤 사랑과 연애와 연관된 나의 좌표, 이걸 한번 찍어보고 생각해보는 좋은 계기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기까지 저는 타로마스터 윤아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